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용서는 이토록 어려울까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모임 자리였고 나는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모두 그냥 지나간 듯 했고 굳이 말을 더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말했나? 혹시 그가 마음에 담았던 건 아닐까? 어쩌면 그도 집으로 돌아가며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거슬렸지만 뭐 나도 그럴 때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조용히 잊으려 했을지도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장면을 이토록 오래 붙잡고 있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말로 다 닿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겠지요. 그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심했어야 했어.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나는 그날의 나를 이해하고 있을까? 그는 지금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말은 사라졌지만 흔적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 장면을 다시 꺼낸 건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남은 기억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인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점심자리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상대가 말없이 웃더랍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멈춘 듯한 공기가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괜찮아 보였지만 자기 마음이 괜찮지 않았다는 걸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도 마음에 남았을까? 나만 괜히 예민했던 걸까?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날 이후로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험 당신도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누군가의 표정이 마음에 남고 그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사람이 민감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서로 조심하지 못했던 걸까? 답이 없는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그 장면은 어느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감정은 그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제자도 비슷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이시여, 실수한 사람을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는데 자꾸 감정이 앞섭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실수에 오래 머무는 마음은 결국 자기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 마음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날 있었던 일은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 장면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타인의 실수에 오래 머무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둔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 반대로 내가 만든 실수에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었고 나는 넘겼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일인데 왜 나는 이 장면에서 걸음을 떼지 못할까요? 그 순간 내가 진심으로 미안했는가? 아니면 상처 준 게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걸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침묵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사과하지 못한 말, 되묻지 못한 마음, 스스로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데 자꾸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분명했는데 그 일에 오래 머물고 있었던 건 결국 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오래 붙잡았을까?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는 조용히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그 감정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제자는 혼자 숲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말없이 지나갔고 풀잎 위로 그림자만 흔들렸습니다. 그는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후회했을까? 그 사람도 사과할 타이밍을 잃었던 건 아닐까? 말은 잊히지만 표정은 오래 남고 침묵은 더 길게 기억됩니다. 그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걷게 하는 일이다. 마음을 놓는다는 건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숲 끝에 이르러 작은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실수라는 작은 흔들림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 실수를 오래 붙잡을수록 그건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 그 말은 정말 이제 놓아도 되는 걸까?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놓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다시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요. 그렇게 하나의 장면을 지나고 나면 다른 기억이 천천히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와의 사이에서 조용히 틀어지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친한 줄 알았던 친구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고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였죠. 어느 날 서로의 말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날은 서로 바빴고 나는 짧게 답했고 그 친구는 그걸 무성의하게 느꼈나 봅니다. 요즘 나한테 좀 시큰둥하네. 그 말에 나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해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도 나도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편해질 줄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의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걸립니다. 그때 내가 한마디만 먼저 해봤다면 어땠을까? 한 번쯤 마음을 건넸다면 달라졌을까? 왜 우리는 사소한 어색함을 오래 끌고 갈까? 왜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상대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았을까? 가깝다고 믿는 사이일수록 작은 틈이 더 멀어지기 쉽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제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전엔 가깝던 사람과 지금은 괜히 어색해졌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오해를 바로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은 조용히 멀어진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침묵이 마음을 멀게 한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 그때의 대화, 그 이후의 거리감. 그 친구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을까? 혹시 나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도 마음이 걸렸는데 그도 그랬을까? 아무렇지 않은 척한 건 사실 서로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침묵은 짧지만 그 여운은 깁니다. 그리고 말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소리보다 먼저 흔들리고 말보다 오래 남는다. 놓치기 전에 살펴야 할 것은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마음이다. 나는 그날 이후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렇지 않게 인사 한마디.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말에 답장은 늦게 왔지만 짧은 이모티콘 하나가 내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내 안의 묵은 마음은 조금 덜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던 며칠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그리 큰 일도 아니었고 억울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나는 그날 말하지 못했을까? 내 진심이 사라질까 두려워서였을까? 아니면 괜히 더 어색해질까봐 피한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자꾸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표정보다 더 오래 남은 건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혼자 걸어가는 길은 항상 말보다 조용하다. 그러니 먼저 멈춰 그 마음의 발자국을 살펴라. 나는 그 말씀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말보다 먼저 흔들리는 내 마음을 그때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처럼 수없이 머뭇거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용기라는 건 커다란 행동이 아니라 작은 어색함을 넘는 아주 짧은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씩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억지로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걸 조용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어색함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이름 옆에 짧은 인사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전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온기로 이어지는 인연.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모든 인연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마음을 가볍게 다루는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붙들고 있는 줄도 몰랐던 감정들, 무심코 쌓인 침묵, 말하지 못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도 되겠다고 나는 조금씩 내 안에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한마디 늦지 않게 건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어색한 사이지만 언젠가는 조용히 마음이 다시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큰 사건보다 작은 어색함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멀어지고 오해 위에 침묵이 쌓이죠. 그래서 가끔은 먼저 한마디 건네는 용기가 마음을 되돌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늦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어색했던 시간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혼자 오래 붙잡고만 있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다시 가볍게 말을 걸어보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족 사이의 말은 짧지만 때론 가장 깊게 박히니까요. 이번에는 가족 안에서 벌어진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지던 식탁.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 정도 일은 다 겪고 사는 거야. 말끝이 짧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붙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일이라니. 내가 털어놓은 고민이 어머니에게는 그저 사소한 일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속이 허전하지? 어머니는 정말 내 마음을 모르시는 걸까?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은 마음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의 대화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혼자 늦게 퇴근하던 밤이었습니다. 문득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던 그날 밤의 공기.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엄마, 그냥 좀 들어만 주세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판단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하지만 어쩌면 어머니는 정말 걱정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심보다 내가 들은 방식이 관계를 멀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처님을 떠올렸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말이 가장 깊게 남고 가족의 말은 나무 뿌리와 같아.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는 법이다. 기대는 말보다 빠르고 상처는 그보다 깊게 박힌다. 나는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걱정하셨겠지만 나는 그 말 안에서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맞다고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그런 내 마음조차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 아닐까? 며칠 후 어머니와 마주 앉은 자리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번엔 말없이 조용히 김치를 담그는 자리였고 손끝에서 젓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지쳤었어. 그냥 누가 내 얘기 들어줬으면 했는데. 어머니는 말없이 깻잎을 뒤집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말 한마디보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 그 말에 내가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내가 놓지 못한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말은 짧을 수 있어도 그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래도록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도 당신 안에 가족의 말 한마디가 남아있지 않나요? 그 말을 놓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짧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남기는 감정은 오래도록 살아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날 들었던 말보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내가 놓지 못한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나 그 칼을 붙잡고 있는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이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혹시 내가 바란 건 그저 그 사람이 그땐 미안했어라고 한마디만 해주는 것이었을까? 혹시 나는 그 말을 놓는 대신 나의 오름을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나는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스쳤을 때
마음 어딘가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나의 틀 안에서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은 말에 있지 않고 말 너머에 머무는 것이니라. 그 사람의 말은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어쩌면 미처 표현되지 못한 진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 진심을 기다리는 대신 이미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뒤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마음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에 다시 화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안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다. 그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붙잡고 있던 손을 조금 느슨하게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라졌지만 그 장면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표정, 흐르듯 지나간 말 한마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척 돌아섰던 순간들. 왜 나는 그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왜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았을까?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 감정의 언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말은 지났는데 왜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마음의 흔적은 스스로 놓기 전까진 머무르느니라. 실수를 오래 붙잡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문이 된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용서했는가? 혹시 내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시간이 조금 흘러 비슷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들었을 때 그는 전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속에서 금세 또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졌을 그 말이 이번에는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고 그 말이 남느냐는 내 마음의 선택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 발짝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용서했다기보다는 자신 안에 어떤 마음을 더는 붙잡지 않기로 한 결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부처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걷게 하는 수행이다. 말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장면이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인데 마음속에서 자꾸 다시 떠오르는 말.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내 마음을 눌러오는 표정. 혹시 지금도 그 장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세요.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수행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놓고 싶은 그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장면은 어떤 얼굴이었나요? 그 마음을 오늘만큼은 조금 가볍게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지금 그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